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신안산선 복선절 건설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 서남부권과 서울 도심,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등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9일 착공식과 함께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민선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교통불평 해소 및 수도권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교통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안산선 복선 전철 조기 착공이 실현된 것으로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복선 전철 착공식에 참석해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경기 서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큰 발전을 가져올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여러 국회의원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기나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며 오랜 기다린 만큼이나 신안산선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혁명을 몰고 올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에 이르는 30여 킬로미터 전 구간과 장내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13여 킬로미터 일부 구간을 포함 총 44.7킬로미터 구간을 잇는 전철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 3조 3,46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정거장 15개소와 차량기지에게소도 신설된다. 특히 신안산선은 지하 40m 이하 땅속 공간을 활용해 조성돼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토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시속 110km/시간로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개통될 경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1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시간이 25분으로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서해안 원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도 1시간 9분에서 3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개통이 완료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지난 1998년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됐지만 10여 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이후 지난 2016년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 고시가 이뤄진 이후 총 4번의 고시 끝에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순자, 조정식, 김병기, 김영주, 김철민, 김명연, 백재현, 송옥주, 신경민, 오신환, 이훈, 이현주, 이종걸, 전해철, 함진규 등 국회의원 15명과 박완순 서울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임 요금 할인 혜택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주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의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주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 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조주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 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 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서민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 운송사업주업과 협조해 올해 9월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 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도 규제지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 지역별 규제 상황 및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 지도를 제작, 9일 공개했다. 중첩 규제로 희생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등 국토균형 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8가지의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 8등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 지역의 경우 자연보전 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 설립 제한 지역과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 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 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 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규제 지도는 9일부터 중앙정부 및 국회, 도의회, 31개 시, 군, 연구원, 언론사 등의 책자로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부동산 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 규제 지도를 제작하게 됐다라며 규제 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본산 수산물 관련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유구를 한우로 속엽한 불법성 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 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 축, 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 판매업소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 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 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 위반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항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 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 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 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유구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죄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포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통되는 포도가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캠벨 포도, 거봉, 샤인머스켓 등 도내에서 유통되는 포도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341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포도 23건과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29건 등 총 5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21개 품목의 포도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 등 농약 16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기준치를 넘는 품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도민들에게 부적합한 농산물이 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도는 최근 도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일로 식욕 증진 및 피로회복에 좋은 것은 물론 항산화 및 항암, 당뇨병 예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주식회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이해에 달리는 경기도 산하기관이 있다.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위치한 경기도 주식회사가 바로 그곳이다. 경기도 주식회사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터. 경기도 주식회사 그곳을 알려주마. 경기도 주식회사가 새롭게 도약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상반기부터다.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디자인 개선을 기본으로 온 오프라인, 판로 개척, 업체 간의 협약, 제품 홍보 등 동분서주하는 경기도 주식회사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경기도 주식회사가 발빠르게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 조사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업체 수는 지난 3년 동안 300여 개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100여 업체가 새로 입점해 총 440여 개 입점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70여 개의 중소기업이 디자인 개선을 통해 최대 200%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현재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에 대한 세계화를 위해 베트남, 중국 향후 미국 시장까지 겨냥하며 해외 판로의 앞장섬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들의 전격 홍보를 위해 6개 지역 맘카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나아가 맘카페 특성에 맞는 공동구매와 플리마켓을 통해 제품 판매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 내 영상, 디자인, 미디어 관련 5개 대학과 함께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협업을 맺어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들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함을 물론 각 중소기업에게 전달해
각 홈페이지와 SNS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동대문 DDP 매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내 본점과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 바라지 마켓에 전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56% 매출을 신장시키는 등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경기도 주식회사의 전체 매출은 작년 매출을 월등히 돌파했고 하반기 매출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전년 대비 1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판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신규 채널 확대에 끊임없는 노력과 폭넓은 판로 개척,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개선부터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제품 및 중소기업 홍보까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는 간단한 입점 등록을 통해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플리마켓, 행사 등 주말 없이 달리는 경기도 주식회사. 앞으로도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웃음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